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발더스3에서 능력치 팁 그리고 상태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제가 설명드리는 요소 중에 명중굴림, 내성굴림, 이점, 분리점 등 좀 독특한 단어를 이용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 D&D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설명드릴 요소는 능력치와 숙련도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게임 캐릭터 만드실 때 막 이런 식으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보정치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능력치에 따라서 얻는 점수가 있지만 오히려 10 미만이면 점수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아마 설득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점수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관해서 레벨이 10도 못 되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능력치가 11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너스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해당 능력치가 높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근력입니다. 근접 무기의 명중률을 높여주고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또한 도약의 거리를 늘려주고 무게를 많이 들 수 있게 됩니다. 무게 적재량 점수는 근력 곱하기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력 10 기준으로 무게는 140을 드는데 근력이 1 늘 때마다 10을 더 든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15면 190을 들고 그런 개념이에요. 다음은 민첩입니다. 민첩은 방어도 그리고 원거리 무기의 명중률과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또한 민첩이 높으면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투를 시작하다 보면 상대방 턴, 내 턴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민첩 굴림을 통해서 결정된 요소인데요. 민첩이 높으면 우선적으로 활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스타리온 같은 로그 캐릭터가 맨날 먼저 시작했던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 녀석은 민첩 능력치가 높잖아요. 또한 무기 중에 기교함 특성이 있는 근접 무기의 경우 민첩이 근력보다 높다면 민첩 수정치가 명중률과 공격력을 결정짓습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높을수록 HP가 높아져요. 또한 일부 공격은 건강이 높을수록 내성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출혈, 멍해짐, 벌어진 상처 등이 건강 능력치가 높을수록 저항력이 강해요. 다음은 지능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마법 기술의 공격력과 명중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것은 위저드에만 해당돼요. 또한 지능 그리고 지혜가 높을수록 숨겨진 아이템이나 함정 등을 잘 발견합니다. 다음은 지혜입니다. 저는 아직도 지혜와 지능을 나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혜가 높을수록 클레릭, 드루이드, 레인저의 주문 시정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높을수록 숨겨진 요소나 함정을 잘 발견하고요. 마지막으로 매력은 바드, 팔라딘, 소설어, 월학의 주문 시전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또한 상인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매력이 높은 친구가 물건을 더 비싸게 팔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매력이 8점인 레이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레이피어를 팔면 25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장갑을 살 경우 416원입니다. 하지만 매력이 12인 게일이 거래를 할 경우 레이피어는 30원에 거래되고 장갑은 352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팔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차피 후반에 남아도는 게 골드라지만 초반에는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매력 높은 친구들이 거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매력이 높으면 기만, 위협, 설득을 잘합니다. 바꿔 말하면 입을 잘 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팀 내에는 매력이 높은 친구가 하나 섞여 있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고인물들이 바드나 소설어 혹은 팔라딘 같은 애들을 팀 내에 차용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걔네들은 매력의 능력치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숙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이 게임은 숙련도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레벨에 따라 숙련도 보너스 점수가 달라지죠. 이 숙련도 보너스 점수는 저희의 능력, 무기 명중률, 그리고 내성과 방어도에 관련된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그냥 드래곤볼의 전투력 같은 개념이에요. 전투력이 높을수록 공격력, 방어력, 속도가 올라가듯이 여기도 좋은 건 다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는 X는 뭐 이 장비를 이용했을 때 경험치 점수 몇 점 플러스 이런 게 아닙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숙련된 장비의 개수예요. 안타깝게도 뭐 위저드가 중갑을 입는 그런 숙련은 불가능합니다. 입고 다닌다고 숙련도가 올라간다? 그런 거 없어요.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특성 선택에서 해당 부분에 관련된 스킬을 찍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특성 찍는 것도 아깝죠. 마법사가 중갑을 왜 입어? 차라리 그 스탯으로 다른 유용한 마법을 찍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지형에 관련된 버프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고지대, 이 고지대에 위치한 대상은 명중률 플러스 2점을 가집니다. 반대로 저지대에서는 명중률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2점과 분리점은 아닙니다. 2점과 분리점은 따로 계산이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빛에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맵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태양 아이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꽉 찬 아이콘은 밝은 빛입니다. 이 경우는 은신 스탯의 분리점을 받습니다. 태양이 반만 찬 아이콘은 약한 빛으로 여기서부터 은신 내성
내성굴림이 시전됩니다. 태양에 비어있는 아이콘은 어둠인데 암시야가 없는 캐릭터는 시야가 짧아지며 명중률에 분리점을 받습니다. 또한 은신 스탯에 유리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각종 상태 이상을 봐봅시다. 우선은 마법이 아니라 물리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 뭐 밀치기나 멍해짐, 찌르기 피해 그런 거에 관련된 상태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엎어짐 상태입니다. 엎어짐은 여러가지 형태로 걸 수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밀어서 걸 수도 있고 기름이나 얼음 등으로 엎어짐을 걸 수 있죠. 엎어지는 능력은 근력과 민첩 내성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엎어진 대상은 근력과 민첩 내성에 분리점을 얻고 또한 저희가 3m 안에서 때리는 근접 공격은 2점을 얻습니다. 엎어지는 대상은 일어날 때 이동 속도의 절반을 이용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엎어지는 상태가 굉장히 좋죠. 다음은 불균형 상태입니다. 돌진 공격 등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 특성인데요. 영향을 받는 개체는 근력과 민첩 판정에 분리점을 가집니다. 판정이 무슨 소리냐면 행동이 성공적인지 판정을 하고 아우 되게 어렵게도 써놓았네. 그냥 이 상태에 걸린 적은 민첩이랑 근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저희는 이 개체를 더 잘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거나 도움을 받으면 제거됩니다. 안타깝게도 유지는 안 되네요. 다음 상태 이상은 출혈입니다. 매턴 시작 시 이 백이 피해를 입으며 건강 내성 굴림에 분리점을 가집니다. 언데드와 구조물은 면역이고요. 치유를 받으시면 제거돼요. 참고로 매턴은 한 사이클 돌 때마다 한 턴 내지 두 턴입니다. 캐릭터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1턴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거면 개사기였을 텐데 말이죠. 언데드하고 구조물은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 캐릭터를 우클릭 눌러서 조사를 누른 이후에 오른쪽 창에 보시면 이 친구들의 종족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멍해짐입니다. 주로 자루치기에 있는 상태 이상인데 지혜 내성 굴림의 분리점을 가지고 반응 행동을 취할 수 없으며 방어도에 민첩 보너스를 잃습니다. 아군의 도움을 받으면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비살상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죽이면 안 되고 생포해야 해. 그러면 자루치기 하시면 돼요. 공격은 찌르기, 배기, 타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적들은 각 공격에 저항 없음, 저항, 내성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우는 우클릭을 눌러 조사해서 해당 몬스터가 어떤 면의 저항이고 내성인지 알 수 있으니 공격을 하기 전에 몬스터를 조사하고 공격을 이어가 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지형과 마법 상태 이상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